자기 정체성을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의 아이로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독립해야 하는지 제시해줄 이야기를 가져왔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고유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우리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는 우리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는 부모의 기대와 권리 주장에 저항할 때이다. 이 경우 부모의 동기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정작 부모가 자신들의 동기를 늘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주장은 사실 부모의 요구와 갈망, 필요와 두려움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대는 자녀를 향한 순수하고 선한 의도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부모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부모는 우리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또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한다. 부모의 기대는 우리의 성적 지향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번듯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치나 자녀의 교육 등에 대한 기대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친척이나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부터 체형이나 옷차림에 대한 기대도 있다. 사회적 능력과 유능함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공적인 성공, 사회적 위치 등도 부모에 뒤처지지 않거나 아니면 능가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다. 여기에 우리가 부모보다 더 잘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지닌 기회들을 부모의 뜻대로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다. 혹은 정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딸들이 사회적인 경력을 일구는 대신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학력을 쌓아서 교육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작 부모의 삶의 방식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문이나 이의를 갖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는 사항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우리가 부모와 다른 세대에 속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했으며 전혀 다른 사회적 영향력 아래 있고 이에 걸맞은 다른 가치와 다른 확신을 표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여전히 전쟁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전후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와 디지털 문화가 이미 고향처럼 느껴지는 세대들이 삶의 감각에 있어 갖게 되는 차이는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매우 일반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부모는 자녀들을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에 그만큼 자녀들에게 쉽게 실망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배려, 희망과 염려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초점이며 그로 인해 때때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세월이 흐르면서 약화되기는 하지만 자녀들은 늘 부모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지는 유대보다 훨씬 강하게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 왜 부모가 그토록 큰 타격을 받는지 이해할 만하다. 부모에게 자녀란 자신들이 일생에 걸쳐 이루어낸 것들과 관련한 문제다. 부모에게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바람과 계획,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아마도 부모 자신의 인생에 관한 것보다도 더 힘든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 설계에서 부모에게 종속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하다. 이로부터 자녀가 내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생겨나는 최선의 경우에 이르기 때문이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조형하고 이를 통해 자녀들과 새롭고 진정한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겪는 실망과 대면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하다. 최악의 경우는 부모가 이러한 과정을 완전히 거부하며 낡은 유형과 역할에 전력을 다해 집착하는 것이다. 부모는 변함없이 복종을 요구하고 그들의 권위에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하며 자녀들이 부모들을 찾아올 때 마치 자녀가 자신들 나름의 인생이나 가정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요구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 집안 모임에서 자녀들은 억지로 참고 예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하다. 혹은 죽어서도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어떤 부모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괴팍한 장례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나게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다. 때때로 그 반대의 극단적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들의 최고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을 상담해온 내 경험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자녀들의 좋은 친구라고 자부심에 차서 말하는 부모들을 종종 보았지만 부모가 좋은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자녀들은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역할 부여는 사실 자녀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심지어 자녀를 통제하고 관계의 안정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부모의 필요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좋은 친구 같은 관계는 아니다. 부모의 이러한 관심에 선을 긋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모는 이를 그저 좋은 의도로 행하는 것이기에 부모가 제공하는 우정 어린 관계를 거절할 때 자녀들은 곧바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부모 자신의 필요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모는 종종 인생살이에서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과 진정한 우정을 맺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이 위기에 봉착할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문제에 끼어들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도 성인이 된 사람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녀조차도 부모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가 부모를 실망시키는 데는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삶에 있어서 부모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찾는 것은 언제나 경계를 긋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와 겪는 갈등에서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 성인의 삶을 시작할 때 더욱 그렇다. 경계를 긋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관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에 대해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긋는 것은 나이가 든 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고 혹은 여러 해 동안 사회생활을 거친 후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다시 부모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이끌어가기 원한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제법 든 사람이 완고하고 지배적인 어머니에 대해 비로소 거리를 두기 시작하거나 아버지가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충고를 할 때 그것을 생전 처음으로 거절하는 것 같은 일들이다.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삶의 정체성을 위해 외적 경계 긋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할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나 타인과 갈등을 표출하거나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있는 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없다. 사과는 나무에서 먼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녀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자신에게서 결코 좋아할 수 없었던 부모의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한 번쯤은 부모의 걱정과 약점을 거울로 삼아 자신이 거절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던 부모들의 특징들이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보다 먼저 부모에게서 거부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소심함이 우리 자신의 소심함이 된다.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력을 다하여 숨기려 한다고 해도 말이다. 부모가 과하게 절약하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나는 과할 정도로 기부하는 것을 즐기며 살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러한 인색함을 참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풀기 좋아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양심의 가책이나 내적인 경직성에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라.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사과에 관한 속담에 담긴 지혜는 학문적으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추방, 폭력, 추행 등에 의해 부모나 조부모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그 다음 세대에도 그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정서적인 삶에 내맡겨 있어서 트라우마의 경험을 포함한 부모의 모든 상흔과 상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신생아 때나 유아기에 부모와 맺게 되는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상처 입고
많은 경우 병든 부모의 영혼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의해 영향받는다. 우리가 이런 어두운 면들과 대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우리의 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게 되며 우리의 아이들 역시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단지 부모와 경계를 지음으로써 부모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하기 원함으로써 부모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이러한 치유되지 않은 부정적 힘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적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가면서 비로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된다. 때때로 갈등 상황에서 다혈질적으로 행동하거나 모욕을 감수하면서 물러서는 성격 유형을 보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기분이나 정서들은 대개는 분명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기분이 있다. 혹은 언제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선사하거나 전적으로 좋게 평가해주는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우울함의 기본 정서가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우울함은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 불감증과 자신에 대해 기쁘고 즐거운 삶을 허락하지 못하는 기분과 결합한다. 혹은 매우 깊이 자리한 분노, 근본적 공격성이 있는데 이는 거의 증오심에 가까워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가혹하게 대하게 한다. 이러한 파괴적 성격 유형과 기본 감정은 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짧은 시간에 형성되고 전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것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과제를 스스로 받아 안을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파괴적인 정서적 역동을 감지하면서도 자신 안에서 그 깊은 마음에서부터 그것과 화해하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 이미 부모가 된 또한 누군가의 자녀인 한 사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정서적인 역동을 인지하고 깨닫고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며 치유로 이끌어 내적 평안함에 다다르는 과제이다. 여기서도 이러한 화해한 마음으로 이끄는 길은 자기 자신의 내적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우리가 익히 아는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실망시키기 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부모와 진지하며 진정성 있는 고유한 관계를 이루고 이로써 나 자신과도 그러한 관계에 도달하고자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매우 힘든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기대, 부모에게 감사를 표시해달라는 기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기대 등 그러한 기대의 예는 쌓이고 쌓여 있다. 이러한 기대에 적절히 처신하기가 특히 어려운 것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도덕적 부담이 함께할 때다.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뵈러 간다는 것은 부모의 바람이고 자녀 편에서는 부모와 연락을 꾸준히 하고 부모 편에 서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자녀의 의무와 책무라는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태도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불편해지고 마음에 걸리며 심지어 죄의식까지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도덕적 압박은 부모뿐 아니라 형제 자매나 친지와 같이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온다. 이런 상황은 자주 뼈저리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교육받고 양육될 때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첫 번째로 몸에 익은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갈등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는 이미 배웠다. 도덕적 압박,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기대들에 정말로 부응하고 싶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제대로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신이 결정하는 삶, 진정한 자기 고유의 삶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말했듯이 결코 이기적으로 부모의 필요와 긴급한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며 자신만 챙기고 생각하는 것 역시 아니다. 다만 이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과 부모가 함께 살아온 공동의 역사,
나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의 삶, 그리고 구체적 상황이라는 맥락을 감안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고 조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것이 있다. 부모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생활에서 부모와 가까이 지내려 애쓰고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려 애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이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경계선 설정은 결코 내적인 독립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봐왔듯이 내가 화에 사로잡히고 분노 때문에 움직이거나 부정적 기분으로 인해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는 대신 모든 화와 분노를 잘 인지하고 그것을 나의 내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올바르게 내적이고 본질적인 선긋기를 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를 보자면 우리는 부모에게 너무 과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로서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려 애쓰는 대신에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와 화해하며 지낼 수 있다.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결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부모와 평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은 부모가 개입할 일이 아닌 것에 대해 새삼 다시 신경을 예민하게 하거나 예전에 익숙한 경우들을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서 늘 생겨나는 어려움으로 과하게 경직되게 경계를 짓는 내적 역동에 휘말리거나 퇴행적으로 부모의 영향에 속수무책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풀어가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부모가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럴 능력도 없으며 그래서 자녀들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던 예전의 판단이나 습관에 고착되어 있을 때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씩씩하게 상처받을 수 있는 자세로 부모를 만난다면 자녀들은 과거의 행동 유형을 고집하거나 그들이 준 상처가 내면에서 불러일으키는 아픔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확고함과 의연함으로 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매우 분명히 경계를 그을 수 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를 특별히 힘들게 만드는 게 있다. 즉, 아주 작은 일상의 갈등들은 종종 매우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는 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충돌 안에 근본적인 의구심이나 증오가 작용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너무 어린 나이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도록 허락한다는 이유로 부딪힐 때 단박에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도대체 아이를 잘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드러난다.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은 그러기에 상처와 실망을 잘 다루는 장인의 기회다. 그러기에 다음 사실이 중요하다. 부모와 내면에서부터 참으로 화해한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고 화해한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